안녕하십니까. 수원시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 러닝 레터 배우러 와 제21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요? 뉴스레터라고 했었는데 이번 21호부터는 러닝 레터라고 바꿔 부르겠습니다. 뉴스레터도 좋지만 우리가 학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러닝을 붙였습니다. 옛날 얘기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뉴스레터보다는 러닝레터가 더 적합하지 않겠나. 역시 제목은 배우러 와입니다. 배우러 오시라는 뜻도 되지만 와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얘기도 있어, 이런 이론도 있어 하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호의 얘기 제목은 복싱 선수에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안도 타다오입니다. 자, 밑에 오른쪽에 안도 타다오 씨의 얼굴이 보이죠? 왼쪽에는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빛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무명의 복싱 선수에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안도 타다오. 가정 형편도 뒷받침되지 않고 공부에 취미를 갖지도 못했던 그는 재미로 복싱을 시작했다. 한 달 만에 프로 선수 자격을 따고 해외 원정까지 다녀오며 세계 챔피언의 꿈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 챔피언 하라다 선수의 경기를 보고는 건투를 접었다. 하라다의 비하니 자신이 너무 부족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만드는 것에 취미가 있던 그는 공사장 일을 하며 건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마땅히 물어볼 선배도 없고 하여 책으로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건축학과 교과서를 사서 공부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헌책방에서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의 책을 발견했다. 그는 그 책을 속에 있는 건축 도면을 외울 정도로 보고 또 보았다. 그는 유럽의 건축을 직접 보고 르 코르비지에를 만날 작정을 하고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유럽으로 갔다. 꿈에 그리던 사부아 주택과 롱상 성당 등을 보았으나 르 코르비지에는 만나지 못했다. 그가 파리에 도착하기 직전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건축가가 되었으며 데뷔작 스미요시 나가야 주택을 선보인 이후 비치 교회 나오시마서 미술관 등 부류의 명작을 남긴다. 그의 이름이 안도 타다오, 1941년생. 그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1995년 수상 뿐만 아니라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그의 건축은 콘크리트가 그냥 노출되어 있어 알아보기 쉽다. 콘크리트 그 자체가 구조물이고 장식물이다. 인테리어가 따로 없다. 극도의 단순을 추구했지만 강한 빛을 이용하고 주변 공간 간의 유기성을 강조한다. 그는 서양적인 기계학과, 동양적인 관계성을 잘 조화시킨 건축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오크밸리에 있는 뮤지엄 산, 제주도 피닉스 아일랜드에 있는 유민박물관, 역시 제주도 본태 박물관, 서울에 있는 JCC 크리에이티브 센터 등 그의 작품이 다수 있다. 안도 타다오, 영어로 표기할 때는 확실히 타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뭐 타다오도 있고 다다오도 있고 그렇네요. 예, 그분의 건축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데뷔작입니다. 최초의 건물 스미요시 나가야의 박스형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세 채 집이 보이는데 가운데 콘크리트 벽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요게 안도 타다오의 작품입니다. 밑에 그림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더 진한 검정색이 있죠. 이게 이제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아주 작아요. 이제 검평, 대지가 검평이
건물에 다 이제 대지의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3.6 곱하기 14.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평수로 한 사람은 뭐 15평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건물이더라고요. 참 밖에서 볼 때도 눈에 띄네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중정이 있어요. 15평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데 집을 짓는데 아니 빈터 중정이 있다니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방 한 칸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지 무슨 빈터까지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 안도의 그 구상인 거죠. 그리고 내부도 그냥 콘크리트 벽이죠. 마감을 뭐 예쁘긴 했습니다만은 덜렁 콘크리트 벽으로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안도의 스타일인데요. 콘크리트 외벽이 기둥이기도 하고 장식물이기도 하고 마감이기도 하고 그렇게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리스트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 이런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 발행이 됐습니다. 거기서 발췌한 것이고요. 뭐 다른 그림도 대부분 이 책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 대부작이고요. 다른 건물도 볼까요? 네. 이야, 십자가가 멀리 보이는데, 이 십자가는 물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조그맣지만 인공 호수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세웠고요. 그걸 바라보는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의자들이 쭉 놓여 있고 일종의 이제 반노천 교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럼 요건 또 뭘까요? 요건 또 이제 산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죠? 요거는 이제 지추미술관이라고 하는 건데 나오시마 섬에 그 동산 속에 작품이 있는 겁니다. 이제 미술관이 있는 거죠. 이제 밖에서는 뭐 거의 보이지 않죠. 그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아주 훤히 트인 공간도 나오고요. 또 전시할 수 있는 벽도 나오고 거기에 군데군데 또 강렬한 또 빛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신비한 그런 그 경험 속에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 창의적이네요.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매일 줄 서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잔도의 닷컴 또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뭐 기차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건물 옆에 뭐 찰랑찰랑한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제 운하입니다. 교토의 다케시의 강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운하로 뚫린 건데 이제 요즘은 운하 구실은 못하고 도심에 있는 그냥 개울에 불과한데요. 다른 집들은 이 운하를 등지고 운하에다가 이제 벽을 쌓고 반대로 바라보면서 집을 지었는데 안도가 생각해 보니까 이 운하가 굉장히 좋은 유산인데 그 운하를 이용하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임즈라는 건물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 운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럼 좀 자세히 볼까요? 보시듯이 운하의 찰랑찰랑 윤술이 보이죠? 그 옆에 통로가 있고 계단이 있고 그리고 타임스 건물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그 다리에서 계단을 타고 건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운하와 접점이 있고 소통이 있는 거죠. 이제 안도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자재는 콘크리트네요. 예. 요거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보셔도 세 동이 보이죠? 로코 집합주택 1, 2, 3 이렇게 되는데 1978년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이제 1, 2, 3동을 지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형광펜을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비교적 세 단지 중에는 작은 단지, 이게 첫 번째 시도된 건데, 이건 경사가 굉장히 많은 산에다가 안도가 창의적으로 이런 계단식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경사가 60%나 되니까 엄청 경사가 심한 거죠. 했는데 계단식으로 하니까 각 집에서 다 빛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으면서도, 또 공동주택이니까 공동 공간도 또 여러 개씩 만들고, 또 이웃 간의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재미나는 그 집합주택을 만든 거죠. 이게 좀 성공적으로 되니까 이제 2단지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3단지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1단지 하고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도 나름대로 공동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할 것이고, 뭐 모임도 하고 정을 나눌 것이다 했는데, 이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두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좀 숨겨진 공간에서, 은밀한 공간에서, 또 다락방 같고 우물 같고 뭐 이런 데서 만나기를 좋아한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 거죠. 일본 문화의 특성을. 자, 유럽식으로 1차적으로 시도했는데 그것이 잘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일본식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설계한 것이 이제 2단지고요. 또 그걸 또 확대시킨 게 3단지고, 이렇게 해서 큰 단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이게 이제 비치교회죠. 야, 참 비치교회 이제 강렬한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전등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바깥에서 빛이 들어온 거죠. 안도 건축가는 지금 빈 공간을 수직으로 수평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죠. 또 색깔을 칠해내니까 나름대로 또 멋있네요. 그리고 건물이라고 할 것은 바로 옆에 그리고 천장에 콘크리트를 친 것이에요. 그리고 의자를 놓고 그걸 끝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했는데, 땅도 좁고 건축비도 작고 해가지고 안도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비용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고, 설계비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옹색한 비용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맞춰서 해주자. 그러나 특별한 교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졌지만 강렬한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버린 거죠. 자, 바깥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깥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네모진데다가 약간 또 다른 사각형을 겹쳐서 벽을 뚫고 나오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특별하죠. 주변 다른 건물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안도는 창의적인 공간을 하나씩 하나씩 확대하다 보면 이게 게릴라가 돼가지고 도시 전체에 큰 임팩트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또 다른 걸 볼까요? 이건 이제 한국 거네요.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오클랜드에 있는 뮤지엄 산 건물이고요. 또 제주도 피닉스 아일랜드에 있는 유민박물관이고요. 콘크리트 보세요. 노출 콘크리트. 자, 서울 해화동에 있는 JCC 크리에이티브 센터고요. 참 안도스럽죠? 콘크리트 노출, 그리고 심플한 모습. 그러면서 뭔가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고, 또 주변과는 또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안도가 많은 상을 탔다 그랬는데 어떤 상을 탔는지 한번 쑥 훑어볼까요? 1979년에 일본 건축 학회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데뷔작에 대해서 상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신문사 등에서 받고, 프랑스에서도 건축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받았고, 덴마크에서도 받았고,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에서도 받았고,
뭐 그렇지만 1995년에 받은 프리츠커상에 비할 수는 없죠. 건축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상중의 상, 이거를 95년에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도 뭐 독일 사람들한테서, 미국 사람한테서, 또 다른 데서 또 상도 받았네요.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많이 그 후학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콜롬비아대, 하버드 대학에서 개공 교수를 했고, 드디어 일본 주주에 합류합니다. 1997년에 도쿄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교수가 됐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다고 돼 있네요. 예. 그 분의 이제 어린 시절을 잠시 보죠. 우리 학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래요. 쌍둥이 모습 한번 볼까요? 예. 책에 자기 자서전에서 제가 따온 건데 어느 쪽이 자기 자신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뭐 일란성 쌍둥이라니까 뭐 거의 같습니다. 아마 오른쪽이 아닐까 싶네요. 일본 전통으로 외가댁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외가댁에 이제 입양을 가가지고 외가댁에 대를 이어줘야 되는 임무를 받았대요. 우리 안도는 외가댁의 성인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아버지 할머니죠. 근데 할아버지가 좀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죠. 형편이 참 어려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 공부에 대한 취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학은 난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다닌 거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복싱을 좀 하게 됐는데 이 복싱이 이게 자기 취향이 맞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프로 선수 자격증을 땄고 그다음에 잘한다고 원정 경기를 가라 그래서 단신으로 또 태국 가서 이렇게 경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프로 선수 세계 챔피언을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거하고는 이렇게 되기는 힘들겠다. 나는 여러모로 딸린다. 해가지고 복싱을 포기하고 그럼 뭐 해 먹고 살지? 뭘 하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목공소에 가서 뭘 만들고 철공소에 가서 뭘 하고 이런 걸 참 좋아했는데 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 자동차 수리도 해보고 뭘 하다가 또 공사 현장에서 뭐 일도 하다가 건축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은 거죠. 그래서 건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난 대학도 못 갔고 독학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막 열정을 다해서 이제 건축 교과서를 봐야 되겠다.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 대학 건축학과에서 읽어야 될 교과서를 전부 사가지고 내가 독파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헌책방을 들렸는데 르 코르비지에라는 프랑스 건축가의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르 코르비지에가 누군지도 몰랐죠. 그러나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이거다 하는 걸 느끼게 됐고 그 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헌책이지만 그 책을 살 돈은 없었고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 책을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책을 사가 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몰래 밑에다가 딱 숨겨놨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주인이 또 꺼내놔서 올려놓고 숨바꼭질을 몇 번 하다가 다행히 이제 한 달 만에 책값을 마련해서 그 책을 샀고 그 책을 뭐 달달 애우다시피 했고 거기 있는 도면들을 뭐 전부 뭐 그려보고 뭐 해보면서 뭐 거의 다 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흘렀죠. 내가 여러 교과서에서 보고 르꼬르비지의 책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모은 돈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탈탈 털어가지고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유럽 여행이 관광 여행이 아니고 학습 여행이 된 거죠. 예. 그 유럽 여행을 갔다 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29세에 돼서 건축 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한 3년 후에 첫 작품을 내놓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분의 성장 과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사진들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까 복싱 모습 보았죠? 르 꼬르비지의 책입니다. 르 꼬르비지. 그 다음에 이제 르 꼬르비지에가 만든 작품들을 유럽 여행에서 본 건, 사보이 주택이 있고, 롱샹 성당이 있고, 이거 참 특이하네요. 그죠? 성당도 그렇고. 지금 안도다다의 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외벽 처리, 여기서는 콘크리트인가요? 여기도 콘크리트 같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 기둥을 필로티에를 세워가지고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1층에 두는 거. 이 방식이 이제 르 꼬르비지의 방식이고, 성당도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르 꼬르비제는 이제 공동주택을 창안한 현대식 공동주택, 우리가 지금 아파트라고 부르는 요거를 창안한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분이죠. 그분 공부를 하고 그분이 만든 작품의 현장을 둘러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국은 안도 다다오의 학습은 독학입니다. 독학. 게릴라 인생, 게릴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학인데, 혼자 하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고 혼자 공부합니다. 독학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자기 주도로 하는 거예요. 분야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공부할 토픽을 정하는 거. 공부할 토픽을 무엇을 공부하지? 이걸 정하는 게 무척 힘들고 또 보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이걸 구조학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아트를 해야 되겠다. 이번엔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책이 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죠. 대학 4년 동안, 대학 6년 동안 건축학과 같으면 공부할 책을 내가 다 혼자 보겠다. 또 외국 작가의 책도 보겠다. 책을 엄청 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공부법은 여행입니다. 여행이 정말 중요한 학습인 거죠. 건축가에게는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가에게뿐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여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젊은이들이 꼭 여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옛날에 로마가 문화의 중심일 때는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들이 다 로마를 여행을 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코스였어요. 학습 여행이죠. 그리고 실천만한 학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건축주를 발견하고 그 건축주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또 나중에 반영하고 거기서 또 반성을 해서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learning by doing이 바로 이 실천이 된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 건물을 지어주면은 AS를 똑바로 했다 그래요. 한 번 건물 지어주고 찾아보지도 않는 건축가들이 많은데, 안도 타다오 사무소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친해지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2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인맥을 쌓았는데, 사실 독학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료가 없잖아요.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밀어주는 그런 인맥, 네트워크가 없는데 어떻게 안도 다다오가 많은 건물을 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을 한 거죠. 게릴라 전법으로 살아왔고, 또 건물 하나하나를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물도 게릴라 같은 건물을 만들었고 그랬다 그럽니다. 안도가 24살에 그 유럽 여행을 갈 때 그냥 비행기 타고 쓱 간 게 아니고요. 오사카에서 후쿠오카로 가서 후쿠오카에서 또 소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열차로
좀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서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독일로 프랑스로 거쳐서 스페인, 이탈리아로 스페인의 뭐 가우디 건물도 보고 또 이태리로 가서 그 다음에 동양을 거쳐서 돌아오고 무려 7개월 동안의 여행을 했는데 정말 거기서 엄청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정말 독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변화가 많은 시대에 뭐 내가 열심히 대학에서 배웠는데 그 배운 것에 대한 일터가 졸업하고 나면 사라지고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 안도와 같은 게릴라 전법, 안도와 같은 독학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자,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어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안도 타다오의 어록입니다. 건축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여 그들을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네. 자, 르꼬르비지의 어록입니다. 스위스 태생이지만 프랑스로 기여한 건축가.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다. A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 예. 이제 과거 유럽에서 건물은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고 또 많은 건물들이 신을 위한 건물, 교회를 위한 건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또 귀족을 위한 거 이렇게 했는데 자 보편적인 그 건물이 돼야 되겠다.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꼬르베즈는 많이 했다 그럽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데 뭐 집이 없는 거죠. 있다고 해도 그거는 뭐 개토죠, 개토. 빈민촌이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어마어마하게 성스러운 그것만 집이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집, 사람들이 모이는 집. 예. 또 다른 교훈은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꾼다. 이건 뭐 제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죠. 좋은 책을 하나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죠. 인생이 바뀌어요. 또 좋은 책을 쓰는 순간 또 세상이 바뀌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 르꼬르비제의 책 안도 다다의 인생을 바꾼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자주 오고 계시죠? 매월 열린 시민 강좌 3월 25일에 MZ세대 라이프스타일 강의가 있고요. 4월 강의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 범죄학 그 전문가시죠. 디지털 시대 진화하는 범죄. 야, 참 이게 궁금해집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오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놀이터, 영상 제작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위한 자존심 강의도 있네요. 또 우리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었죠. 산에 가서 같이 놀자. 스토리가 있으니 산에 가서 그걸 발견해보자. 뭐 그런 누구나 학교도 있네요. 4월 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학습 공동체 활동이 또 장려되고 있습니다. 학습 모임들이 있죠. 그래서 함께 혼자 배우면 현명해지고 함께 배우면 행복해진다. 우리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요. 학습 공동체 활동 좀 많이 해주시고 학습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호 21호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호에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자 우리 이 러닝 레터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